장창인 선생님의 미니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그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그걸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냐? 그때는 기억나시겠지만은 결혼해서 대개 보면은 6.3명을 낳았어요.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결혼들 안 한다고 그러지,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가면요, 금방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고성장 시대에 생각했던 그 고성장 마인드,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련 표정입니다. 뭐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다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절약이 되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 집에 들어가는 돈, 이 두 가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자식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의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득 대비로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돈이 들어가냐? 결혼 비용. 제 일본에 지인이 있는데요, 외동딸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딸 시집가는데 결혼 비용 얼마나 주었어요? 물어봤거든요.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으로 끝냈대요. 우리요, 작년에 이 결혼 정보 업체의 그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전국 평균이 남자가 결혼 비용 2억, 여자가 딸이가 신부가 1억 3천. 거기에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그 지인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이 집 한 채가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집에 돈은 퍼부었는데. 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41만 2천 달러, 약 5억 4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요, 일본이 49만 7천 달러.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재산의 80%가 특히 나이 들면 더 비율이 높아요. 부동산이 8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면요, 그냥 가정경제 전체가 파탄이라는 거예요. 제 일본의 지인이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2달 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지금 당신네 집 얼마냐고?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래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태연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뭐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요.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 줄 아십니까?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혼자 아니면 둘이 사니까 심심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문화시설 가까운 곳.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의식의 자립,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무슨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잠가는지 뭐 사고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누구는 뭐가 어떻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가 그랬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 보고 한 얘기 같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애들 그 과외비도 줄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남의 눈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 이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 절약이거든요.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부부가 합심해서 절약을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아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정말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하, 아까 그 굉장히 짠돌이 내지는 구두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상범 선생님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주 어깨가 으쓱해지셨습니다. 조상범 선생님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오늘 우리 강창희 선생님께서 저거 똑같은 얘기를 또 공감해서 고맙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도 아내가 갈비가 먹고 싶다면 갈비는 사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신금희 선생님 얼굴 하얘지셨어요. 사달라고 했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창까지 가셨는데 아, 이제 여행 갔을 때도 절약을 해서 이동갈비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아, 어떻게 해야 그거는 뭐, 그 덕의 얘기 때문에. 자, 부부 싸움에는 개입 안 하시는 걸로. 자, 혹시 나도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명 선생님? 네. 만약에 이 현금이 조금 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월세를 조금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을 은행에다 넣어두고 비상금으로 그냥 놔둬야 좋을까요?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네, 그 상가 이거는 굉장히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그 위치가 좋은 데 있는지 그리고 세 받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여분으로 자기 집이 있거나 가게가 있을 때 그 직접 세를 놓고 그러질 않습니다. 뭐냐면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져요. 그래가지고 선진국에서는 뭐냐면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라든지 이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안 된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지방에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퇴직 후에 이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아내가 반대를 해서 이제 가지를 못하고 예.
그때 그 땅을 사느라고 융자를 좀 받았는데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땅값이 오히려 살 때만큼도 안 나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사모님을 설득하셔가지고 같이 내려가셔서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사를 질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그 땅을 농지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농지를 맡기고 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제가 보니까 사모님이 반대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물으면서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처분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그게 있다는. 이거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뭐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강창희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